안녕하세요. 다사랑의 언니쌤입니다. 32회 응시생 여러분, 이번 요양보호사 시험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나눠볼 예정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시험 공고일은 7월 30일입니다. 응시표 출력하면서 시험 장소와 내가 보게 될 시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으니 7월 30일 날 꼭 참고 바랍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2회 2교시 실기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다음 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에 있어 대상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가락만으로 잡는 것이 좋다. 2번,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힘이 덜 들어간다. 3번, 약간 억압하는 느낌으로 만진다. 4번,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5번,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덜 놀란다. 문제 1번의 정답 4번,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신체 부위 중에서 손, 얼굴, 입술을 만질 때가 다른 부위를 만질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합니다. 즉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손가락만으로 잡는 것이 좋다. 아니죠. 손가락만으로 잡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억압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2번,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힘이 덜 들어간다가 아니고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3번, 약간 억압하는 느낌으로 만진다. 예, 억압하는 느낌은 안 좋은 거죠. 5번,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덜 놀란다. 네,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덜 놀라는 것은 아니겠죠? 문제 2번, 다음 중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가 좋다. 2번, 식탁의 높이를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3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4번, 의자는 팔 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5번, 편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문제 2번의 정답 3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입니다. 1번은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가 좋다. 아니죠.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2번 식탁의 높이를 가슴 높이와 같이 한다. 아니죠.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어디?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 기억해 두세요. 4번 의자는 팔 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네, 등받이가 있는 것이 좌우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 왜 좋다고요? 좌우 균형을 맞춰주니까요. 5번 편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을 밑으로 하여서 옆으로 누운 자세 아니죠? 불편한 쪽을 위로 하고 건강한 쪽을 밑으로. 네,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 3번, 식사 자세 중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 침대의 높이는 1번, 직각으로 세운다. 2번, 약 60에서 90도 높인다. 3번, 수평으로 한다. 4번, 약 30에서 60도 높인다. 5번, 수직으로 한다. 문제 3번의 정답.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적당한 침대의 높이는 약 30에서 60도 높이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서 음식을 삼키기가 쉬운 자세로 해서 30에서 60도 높인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4번. 다음 중 대상자가 식사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2번. 환기를 시키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누워있는 경우 가능한 대상자의 머리를 낮춘다. 4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서서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둔다. 5번. 건강한 쪽의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 관리를 한다. 문제 4번 정답은 1번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입니다. 2번 볼까요? 환기를 시키고 조명은 어둡게 한다가 아니고 밝게겠죠. 네, 3번 누워있는 경우 가능한 대상자의 머리를 낮춘다 아니죠. 누워있는 상태라도 삼키고 소화하기 쉽도록 가능한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입니다. 상체를 세운 편안한 자세요. 4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반대 방향 아닙니다. 우리 요양보사 문제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답은 없어요. 시계 방향. 네, 장 마사지도 시계 방향으로 해야지 장 운동이 잘 되고 자, 음식도 시계 방향으로 둔다. 5번입니다. 건강한 쪽을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움으로 아니죠. 마비된 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자 이런 시험 문제도 있었죠. 마비된 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내키내 뱉어내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5번 다음 중 대상자의 경관 역량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으면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릴 필요가 없다. 2번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는다. 3번 간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된다. 4번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5번 매우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좋다. 문제 5번의 정답 4번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네, 너무 빠르게 영양액을 주입했을 때도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번 의식이 없으면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릴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임종 환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은 청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시작과 끝을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케어가 들어갈 때 환자 머리로 올리겠습니다. 환자 침대에서 세우겠습니다. 등과 같이 시작을 꼭 알려야 됩니다. 2번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는다? 아니죠. 매해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3번 간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간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5번 매우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좋다. 네,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네, 매우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빨리 주입하면 안 될 때는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경관 영양 돕기에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관 영양 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병원에서 보통 경관 영양을 말을 할 때 경관이라고도 하고요. 코비자를 써서 비위관, 코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는 비위관이라고도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L튜브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영양보호사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2번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영양액이 잘 흘러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위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기도 역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 4번 경관 영양을 돕는 사람의 편의에 따르기 때문. 5번 대상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위치에 따라 아무 쪽이나 상관없다. 문제 6번의 정답은 2번.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영양액이 잘 흘러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도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도 잘 내려가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 중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구약이라는 것은 입으로 먹는 약이죠. 네, 1번 물약은 라벨이 있는 쪽으로 기울여 따른다. 2번 약병에 든 알약은 손바닥에 덜어 먹인다. 3번 가루약은 음식에 넣어 먹인다. 4번 캡슐은 벗겨서 가루만 먹인다. 5번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문제 7번의 정답은 5번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약이 전부 투약되었는지를 확인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살펴볼게요. 물약은 라벨이 있는 쪽으로 기울여서 따른다. 아니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라야 됩니다. 2번 약병에 든 알약은 손바닥에 덜어 먹인다. 내 손바닥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덜어 먹이면 안 되고 약병의 뚜껑에 따라 먹인다. 이렇게 돼 있죠. 3번 가루약은 음식에 넣어 먹인다. 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캡슐은 벗겨서 가루만 먹인다. 네, 캡슐이 되어 있는 약은 임의로 캡슐을 벗겨서는 안 되고 약도 함부로 잘라서 먹여서도 안 된다고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약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보관한다. 2번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한다. 4번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5번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동 보관한다. 문제 8번의 정답은 3번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한다입니다. 1번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보관 아니죠. 햇빛을 피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왜 햇빛을 피해야 되냐고 또 문제가 나온다며 약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질 이렇게 외우세요. 약의 성분이 변질. 2번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고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4번 약간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습기가 있으면 또한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겠죠. 5번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동 보관한다. 냉동 보관하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냉장 보관, 인슐린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냉장 보관하는 약은 있어도 냉동 보관하는 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 9번 다음 중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한 서서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2번 항문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닦아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3번 화장실은 약간 어두운 곳이 좋다. 4번 변기 옆 손잡이는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다. 5번 휠체어 이용 시 잠금 장치는 풀어두는 것이 좋다.
문제 9번의 정답은 1번 최대한 서서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네, 요양보호사가 너무 전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또 쓸 수 있는 근육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일은 서로 하자.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2번 항문은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닦아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아니죠? 많이 했죠. 요도구 질구 항문 요질항 요도구 질구 항문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3번 화장실은 약간 어두운 곳이 좋다. 아니죠? 화장실은 약간 밝은 곳이 좋죠. 4번 변기 옆 손잡이는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설치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5번 휠체어 이용 시 잠금 장치는 잠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풀어두면 위험합니다. 10번 다음 중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를 내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2번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인 경우 시설장에게 적시 보고한다. 3번 차가운 변기는 변이를 정가시킨다. 4번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을 털어놓는다. 5번 대상자가 실수할 경우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문제 10번의 정답 4번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을 털어놓는다 입니다. 음악이나 TV를 켜놓는 거는 좋은 거고요. 자,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둔다.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두는 것도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까는데 어떤 분은 변기 밑에 신문지를 깐다 이렇게 답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신문지는 우리가 개인위생 돕기에서 머리 감길 용기가 없을 때 캘리 패드를 만들 때 신문지를 돌돌 비닐에 말아서 만든다가 나와 있었는데 그 신문지와 화장지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는 캘리 패드, 화장지는 변기 밑에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1번 침대를 내려주어 아니고 침대를 올려주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 해야 되겠죠. 2번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 네, 아주 좋은 소변색에 들어갑니다. 옅은 노란색이나 볏짚색, 호박색 이런 것들은 정상 소변에 들어가고요. 비정상 소변 어떤 걸까요? 네,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거품이 많이 난다. 소변의 색이 진하다. 소변의 냄새가 심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 빛의 소변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는 소변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3번 차가운 변기는 변이를 증가시킨다. 아니죠. 오히려 변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데워서 변기를 두는 것이 좋고요. 5번 대상자가 실수할 경우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얘기죠. 네. 자, 시험 앞두고 많이 힘드시죠? 네. 교재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조금 지루한 시간에 유튜브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